정말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거절이 되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영사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또 예전에는 그린레터 그걸 받아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셨는데 요즘에는 유독 그린레터 대신에 거절레터를 바로 받으시는 경우가 안녕하세요. 토마스앤Co 강제과장입니다. 이상윤 대표님과 김혜슬비 변호사님을 모시고 2025년 하반기 E2 비자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마스앤엠코에서 미국 E2 비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예슬비 미국 변호사입니다. E2 비자는 개인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받는 E2 인베스터와 임직원들이 신청하고 발급받는 E2 인플로이 비자로 나눠지는데요. 인베스터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2025년도 상반기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셨고요. 특히나 거절되고 오시는 분들 재신청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느라 많은 고생이 있으셨습니다. 승인율이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강 과장님 바람은 알겠지만 안타깝게도 승인율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사분들께서 첫 몇 마디만 나눠보시고 이미 판단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서류도 리뷰를 하고 들어오시겠지만 영사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해가 잘 되어 있으셔야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거절이 되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E2 신청자분들이나 신청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많이 답답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도 김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거절돼서 우리 회사 찾으신 손님들 상담해 보면은 이분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영사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더 아쉬울 때는 한 번 거절하고 재신청할 때 저희가 케이스를 보는 경우에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했었으면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영사님께서는 비자 승인을 주고 싶어서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더하셨는데도 영 엉뚱한 답변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거절이 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셨던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저희 지난번 케이스 분석 미팅 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걸까요? 지원자의 그 인터뷰 태도도 문제지만 영사분들이 지원자한테 매장을 어떻게 인수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많아요. 강 과장님 그 E2 인베스터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상담한 케이스가 한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30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저희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뭐 입력돼 있는 거 말고라도 300건은 좋게 더 될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강 과장님, 그 300건 이상에 되는 이런 케이스들 봤었을 때 미국의 그 사업 매물, 그 매물의 셀러들이 주로 미국 사람이 몇 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주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에 진행했던 산타모니카에 있었던 프로즌 요거트 매장과 아주 극소수의 몇 개 매장을 제외하고는 한국 시민권자? E2 비자를 소지하신 분도 있으셨고요. 맞아요. 거의 다가 한국 사람. 물론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영사들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매물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석연치 않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사실 제가 서류를 보면서 텍스 리턴, 매출이나 자산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게 이런 매장이 이 가격에 팔렸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고는 하는데요. 이런 경우 또 고객분들께 여쭤보면 주인이 캐시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하시는데 영사분들은 서류상으로 그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변이 정확한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영사의 질문 중에는 투자금의 금액을 어떻게 정했냐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질문이 요새 가장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서류에 대한 부분이 정말 요즘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하신 분들이 영사님들이 서류를 안 보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종종 해주시는데 서류는 항상 꼭 보고 인터뷰를 보시는 게 확실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는 정말 꼼꼼하게 잘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류를 더욱더 정확하게 보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투 인터뷰 보시고 예전에는 그린레터 추가 서류 요청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받아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셨는데 요즘에는 유독 더 그린레터 대신에 거절레터를 바로 받으시는 경우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분들이 그린레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낼 수도 있지만 그냥 좀 생각을 해보겠다. 서류에 그냥 administrative processing이라고 적어놓는데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표님, 저희 이전에 땡땡 고객님은 추가 서류 요청도 없었고 단지 조금 더 고려해 보시겠다고 한 후에 바로 승인 일주일 후에 받으셨던 걸로 네, 맞아요. 기억하는데요. 그 같은 경우 보면은 아무런 내용 없고 생각해보겠다 그랬는데 승인이 났죠. 네. 일주일 만에 났죠. 그거는 저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저희 회사 변호사가 서류는 참 정말 꼼꼼히 했었어요. 다만 목소리 되게 작았죠. 네. 목소리 작고 왠지 자신 없어 하는 부분들 때문에 영사가 정말 이럴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던 부분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승인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원자분들께서는 사업을 할 아이템에 대해서 관련된 지식과 경력을 꼭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와 그 노력이 변호사가 잘 준비한 서류와 같이 합쳐진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거절을 받고 저희 회사로 재신청을 위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은 인터뷰 때 영사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영사의 표정이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떤 포인트가 거절의 이유가 됐을지 추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그리고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을 두고 잘 준비해서 비자 신청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처음부터 저희 대표님이나 변호사님 같은 분들과 함께 준비를 시작하신다면, 그리고 거절이 된 이후에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함께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맞네요. 네. 맞아요. 네. 최근 미국 비자 이민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하는 중요한 때인데요. 저희 토마스 앤 앵코에서는 무료로 전화, 방문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